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다면 지역주택 조합원들도 그 채무를 떠안아야 되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매하지만 훨씬 높아졌다.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는 겁니다. 내가 채무 책임지는 건 완전히 벗어나고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의뢰인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 나는 가입자인데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그 채무들도 조합원이 내가 다 떠안아야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탈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일 좋은 건 탈퇴해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해가지고 승소하게 되면요, 탈퇴하게 되는 거니까 조합원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조합에 채무가 있니 없니, 책임을 지니 안 지니,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일단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법적 성격의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법인이 아닌 사단, 사람이 단체다, 이런 비법인 사단인데, 비법인 사단도 권리 능력만 없을 뿐이지 채무도 부담하고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자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금을 가지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용역대금 받을 용역대금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수십억씩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조합이 이제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파산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들은 조합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을 보고 계약을 한 거지 조합원과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파산할 당시에 재산이 100억인데 채무가 150억이다. 그러면은 뭐 집 빚잔치 해가지고 다 갚아도 50억 정도의 못 갚은 채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조합원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 대법원 판결은 다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변수가 생겼어요. 일단은 첫 번째 변수는 그 전에 이제 안 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대위 청구는 가능한 것처럼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내가 10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조합은 조합원한테, 결국은 조합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고, 결국 조합원들을 위해서 채무를 진 거니까 조합은 내가 책임지는 채무는 결국 당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주세요, 내가 갚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청산할 때 이제 청산금 주세요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대신해서 대위에서 행사해가지고 그 돈을 조합 대신 조합원한테 받아가지고 내 채권과 상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대위가 가능한 것처럼 이제 했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산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청산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채권이 얼만큼 있고 채무가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 다 상계시키고 모자른 돈 우리가 돈 더 내가지고 이제 다 그냥 없앱시다 라고 하는 청산총의가 있어야지만 청산금 채권이 구체화될 수가 있는데, 대위 행사하려면 청산금 채권이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들이 청산총회하면 내가 얼마를 더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총회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위할 채권이 없는 겁니다. 이게 피대위 채권이 없다거나 채권이 없으니까 이게 대위 행사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 2년 전에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쪽으로 보는 게 거의 8, 9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법이 개정돼서요, 조합원 모집 신청 후에 2년간 설립인가가 되지 않거나 설립인가하고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지 않으면 해산총회를 한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년, 3년 될 때까지도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안 되는 거, 지지부진하는 거니까 돈만 쓰는 거니까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그만할지 안 할지를 해산총회를 하게 그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안 하면 뭐 조합 임원들 형사처벌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파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조합이면 계속 할 리가 없죠, 조합원들이. 그럼 해산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해산하게 되면 그 해산 총회할 때 뭐까지 하게 되냐면 청산하고 청산 계획까지 정한 다음에 청산인까지 지정해서 주무관청에 보고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그러면 이 주택조합이라는 게 잘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파산이 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해산총회 열게 돼 있고 청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산을 하게 되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채권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대한 채권자들,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조합을 대위해서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직접 실행한 이런 채권자들은 없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다면 지역주택 조합원들도 그 채무를 떠안아야 되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매하지만 훨씬 높아졌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답이고요.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 이게 파산 얘기가 나온다 만다 해가지고 내가 소송에서 탈퇴하고 돈 받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요? 이 책임 안 지죠, 이제. 안 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의문이죠.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죠. 파산되게 되면 이제 파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 비율, 담보 채권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반 채권자는 안분액 비율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부라도 받아요. 하다못해 뭐 10%, 20%라도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채무 책임지는 건 완전히 벗어나고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조합이 파산할 것 같으면 미리 소송 제기해가지고 탈퇴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